3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닌 67세 정해철. 퇴직 후 그는 아내 서연이 잠든 사이 거실 화분 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64세 서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30년간 숨겨져 있던 더 큰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혼자 떠맡게 된 서연, 친구들과의 체면을 위해 빚을 숨긴 해철, 그리고 90세 치매 할머니가 30년간 지켜온 놀라운 진실까지.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정해철과 문서연 부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해철 60세. 30년간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평범한 남편입니다. 퇴직 송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해철, 현관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시간이구나. 다음 날부터 해철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30년간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해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 아내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 알바를 나가고 오후엔 요가 클래스, 저녁엔 독서 모임. 서연의 하루는 해철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해철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취미 활동 하나 시작해봐. 나는 오늘 카페에 나가야 해. 서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해철에게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퇴직해서 같이 있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해철은 서연의 스케줄표를 유심히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빼곡히 적힌 일정들.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바빴을까?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서연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철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매일 외부로 돌지 말고 좀 줄일 수 있는 활동들은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왜? 서연의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에 너무 밖에서만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 아깝잖아. 해철의 말에는 묘한 소유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90세인 해철의 어머니, 영숙이 건강이 악화되어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돌보는 게 맞지. 해철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부터 해철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늘어난 간병 부담 때문에 카페 알바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요가 클래스도 빠지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모임을 줄이고 집에 더 많이 있게 되니 해철은 왠지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해. 밖에 너무 많이 나다니면 신경만 쓰여. 하지만 해철과 달리 서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일기를 쓰면서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기저귀 교체, 약 먹이기, 식사 도움,
안전관리. 모든 일에 적힌 이름은 문서연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간병 좀 같이 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해철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그런 건 여자가 더 잘하잖아. 나는 바깥 일만 하던 사람이고. 해철의 대답은 전형적인 기성세대 남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미묘한 갈등이 있을 즈음 딸 다민이 주말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해요. 차라리 할머니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다민아, 어머니는 집에서 모셔야지. 그게 우리 가문의 도리야. 해철의 고집은 완고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간병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곧바로 지웠습니다. 잉크 자국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해철은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간병 때문에 바깥 활동을 줄였지만 가끔씩 카페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늦었어?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요.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철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여자가 갑자기 친구들이 많이 생겼나? 카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회사 동기 상도와 술을 마시며 해철이 털어놓았습니다. 상도야, 우리 집사람이 요즘 너무 바깥으로 돌아다녀. 그럴 나이지 뭐.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자기 시간 좀 가져야지. 상도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전화도 자주 오고 전화 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통화해. 해철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철은 서연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전화를 받으며 다른 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해철의 상상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그날 밤 해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해철은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확인만 해보자. 아무것도 아니면 그만이고. 어느 날 서연이 거실 화분을 옮기다가 작은 렌즈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해철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약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방범용이야. 방범용이 왜 집 안에 있어요?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방범용이 아니라 감시용이라는 것을. 혹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당신이 요즘 너무 바깥으로 나다니니까 집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저를 감시해요? 감시가 아니라 그냥 안심하고 싶어서 산 거야. 해철의 변명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철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뭘 설치하든 내 자유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해철에게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다는 것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해철의 숨겨진 빚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찾다가 서연이 발견한 대출 서류들. 금액을 보고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빚을? 해철이 당황하며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으로 정리하려고 했어.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상도와의 술값, 골프 동호회 회비, 심지어 고급 선물 구입까지 남자의 체면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했지. 해철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서연이 조사해 보니 시어머니 병원비 대부분이 카드 할부와 돌려막기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정작 급한 의료비는 제때 내지 못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숨겼어요? 남자에게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과 완전히 단절될 순 없잖아. 그럼 제가 간병하느라 포기한 알바비는 생각 안 해요? 그건 가족 일이니까. 서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해철에게 자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자신의 지출은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서연은 새 가계부를 꺼내어 나의 기여분을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민이 엄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할머니 간병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서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다민이 아버지와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해요. 간병인이나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다민아, 어머니는 집에서 모셔야지. 그리고 내 엄마는 원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다고 계속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해철이 조금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부부 상담 같은 거 받아볼까? 내 엄마가 요즘 예민하니까. 부부 상담소에서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부부 역할이 재조정되는 시기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야 해요. 상담사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간병 분담표, 가사 분담표, 그리고 투명한 가계 관리.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그 표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표 보고 살아야 해? 해철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제 표대로 살 거예요. 서연의 대답도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담도 비슷했습니다. 해철은 상담사가 우리 상황을 뭘 알겠어라며 거부감을 보였고 상담은 중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일로 간병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24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해철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무리예요.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을 알아보세요. 서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간병인을 써. 그리고 어머니를 남한테 맡기는 건 효도가 아니야. 그럼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뭘 알아? 그런 건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그날 서연은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이제 와서 또 간병까지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누가 돈을 벌어왔는데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서 편하게 살았다고요?
당신이 회사에 있는 동안 저는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이 싸움을 지켜본 다민이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이렇게 싸우면 뭐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해철과 서연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해철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달째 생각했어요. 서연은 이미 준비를 해뒀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알아봤고 카페에서 정규직 제안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당신이 모시세요. 아드님이니까. 해철이 다급해졌습니다. 미쳤어?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민이 와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엄마도 자기만의 삶이 필요해요. 해철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 나이에 이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서연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문서연으로 살고 싶어요. 1년 후 서연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철은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큰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다민이 가끔 양쪽을 모두 찾아갑니다. 엄마는 어때? 좋아. 처음으로 진짜 내 시간을 살고 있어. 아빠는 어때? 좀 외로워 보이지만 그래도 적응해 나가고 있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모든 사람에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유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해철과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각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남은 우리의 삶에서 부부간의 배려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